오늘 앙헬레스 시청의 공지문을 통해 앙헬레스 시 전체에 주류 판매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인 8일 0시부터 시작되는 금주령은 일단 15일까지로 그 기한을 한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을 위해서 금주령이 시행됩니다. 주류 판매 금지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와, 지금 한 테이블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저희 동종 업계 로컬 노래방은 문을 닫았고요. 현재 이쪽 다시 이쪽 대각선 맞은편 2층에 로컬 비디오 업계 노래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내일부터는 아마 다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술을 팔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목소리 왜 이래. 이놈의 오미크론 진짜 괴롭습니다. 요즘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밥은 늘 건너뛰게 되는데요. 이날따라 더 늦지막한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프렌십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류 판매 금지 기간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으니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주령 기간만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가게 영업을 하지 않는 만큼 시간도 여유로울 테니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생각입니다. 요즘 필리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과 함께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2,300명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를 보이던 한 달 전과 달리 현재는 매일 2만 명 후반대에서 3만 명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확진율이 40%를 넘긴다는 점입니다. 즉 10명을 검사하면 그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한 자릿수의 확진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닐라 일부 지역은 40%를 넘어 50%의 확진율까지 보이는 실정입니다. 현재 필리핀의 이런 심각한 상황은 한국 교민 단톡방을 보아도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파악되는데요. 사실 교민 단톡방에는 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내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의 카톡 대화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장터의 매물이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짐작되죠. 큰 고비 때마다 장터에는 교민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나는데 사업장 양도를 원한다는 내용 같은 건 아주 드물게 올라오지만 그걸로 교민사회 분위기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사업장 매물보다는 살고 있던 집에 임대 잔여 기간을 승계하고 싶다거나 특히 냉장고, TV, 옷장 등의 세간을 판매한다는 카톡을 보면 누군가 이곳을 떠나 귀국하려는구나 하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 초기에 활발했었고 그 이후로 시간이 경과하며 점차 잦아들어서 교민들의 이런 매물 추례를 만약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코로나 초반부에 급격하게 치솟았던 곡선이 이후로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완만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1년 정도 경과하는 시점에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에 완만하던 하향세의 그래프가 크게 한번 상승했던 적이 있었고, 델타 변이 발견 당시에 또 한번 그래프가 위로 크게 튀어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며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 필리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 한번 그래프는 위로 크게 튀어오르려는 모습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마트에 들러 만두를 좀 샀습니다. 며칠 뒤인 15일쯤에 1월 후반부 2주간 락다운 레벨이 발표될 텐데요. 금주령은 물론 연장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락다운 레벨도 한 단계 더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후 늦게 가게에서 제니를 만나기로 했는데 동생과 함께 왔네요. Good afternoon. Thank you. Hi. No, only here.
제니와 동생과 저 셋이서 잠깐 동안 가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또다시 금주령이 시작된 그 첫날 저녁입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둘러보고 오려고 그래요. 저희 가게 근처랑 워킹 스트리트 근방을 한번 둘러보고 바로 다시 집으로 복귀할 겁니다. B&B에 손님이 거의 없네요. 아주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근처에 또 다른 로컬 식당 이카부드 주차장에는 차들이 좀 보입니다. 금주령은 아무래도 총 매출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유흥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킹 스트리트 바처럼 유흥업소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저희 가게도 또한 반유흥업이라고 볼 수 있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일부 업장은 생각 외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업장이 각각의 개별적인 밀실로 구획되어 있는 업소 같은 경우 유흥업임에도 금주령 기간 중에 별 지장 없이 영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색투명한 주류의 판매량이 높은 업장들은 아무래도 좀 더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 9월에 한번 금주령이 내려졌을 당시에도 많은 업소들이 금주령 기간 중에 문을 닫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제 가게가 위치한 술집거리는 역시나 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레스토랑 개념이 좀 커서 영업을 하네요. 로컬 노래방이나 라이브 클럽 성격이 아닌 레스토랑 성격이 강한 몇 개의 업장만이 그나마 문을 연 모습이네요. 이제 워킹 스트리트 쪽으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앙선에 이렇게 쫙 가로막을 세워놨네요. 그전에는 이게 어디서든 좌회전이 가능했는데 이제 차단막을 세워놨습니다. 와, 이거 어디서 돌려야 돼? 여기서 줘야 되나? 음식 배달 기사를 대기하고 있네요. 저희가 포춘이라는 유명한 중식당입니다. 저기도 배달이 많은가 보네요. 배달 주문을 기다리는 그랩부터 시작해서 푸드판다랑 중식 배달업체 기사들 한 7, 8명 이상이 저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이 골목이 좀 무서운 골목이죠. 워킹 스트리트 바도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거의 불이 꺼져 있네요. 백신에 관한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한글, 영문, 중국어 세 가지 버전으로 써 있네요. 역시 워킹 스트리트 이용객 중에 한국 사람과 중국인이 많다는 광증이기도 하죠. 워킹 스트리트 바깥쪽의 바들은 어떤지 그쪽도 한번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쪽 워킹 스트리트 바깥쪽은 갈색 설탕바만 유일하게 영업을 합니다. 브라운 슈가만 유일하게 문을 열었네요. 아니다, 인솜니아도 영업을 하는군요. 워킹 스트리트 비키니 바들만 문을 닫았을 뿐 그 외에 식당이나 잡화점 등 거의 대부분의 업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금주령은 유흥업종에 엄청난 타격이란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는 15일에 금주령이 종료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이달 말까지만 이어지고 종료되면 좋으련만 최악의 경우 2월이나 3월까지 금주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할지 모릅니다. 가게 영업이 생각 외로 빠르게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 좋아했는데 또다시 이런 악재를 만나게 되니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그래도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으로 이번 기회를 재충전과 저 자신의 자기개발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